제 통장에 남은 돈은 8만 3천 원이었습니다. 3억이 있던 자리에요.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 아내와 단 한 번도 외식을 사치스럽게 하지 않고 모은 돈.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말자고 죽는 날까지 손 안 벌리고 살자고 악착같이 모은 돈. 그 돈이 석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은 매일 아침 만나던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정정하시네요. 하며 웃어주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20명이 넘는 노인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기꾼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3억을 잃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끄럽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 70입니다.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살다가 5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중견 건설회사였고 직급은 부장까지 올라갔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 인생에선 최선이었습니다. 퇴직금 받고 연금 타고 적금 몇 개 깨서 모은 돈이 딱 3억 2천만 원. 이게 저희 부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들 둘은 다 결혼해서 독립했고 저희 부부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전세 아니고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아내는 밥을 하고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7시쯤 되면 아파트 상가에 있는 청춘 미용실에 들렀어요. 거기 원장님이 참 친절했거든요. 사장님, 어제 날씨 추웠죠?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 머리결이 좀 건조해 보이시네. 제가 좋은 제품 써드릴게요. 머리를 자르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말을 걸어주는 게 좋았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사람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아내는 집에만 있고 친구들은 다들 바쁘거나 멀리 살고 아들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었죠. 그래서 미용실이 좋았습니다. 머리 안 깎아도 커피 한 잔 주시고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시고 원장님, 요즘 장사 잘 되세요? 아이고, 사장님. 요새는 머리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뭐 먹고는 살죠. 그렇게 한 3년을 다녔을 겁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원장님 이름은 이혜진. 45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뭔가 똑똑해 보였습니다. 원장님은 참 똑똑하시네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잘 아시고. 아이고, 사장님. 그냥 이것저것 관심 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가끔 경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큰일이에요. 예전에는 5%, 6% 줬는데 지금은 2%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그대로니까 돈이 자꾸 줄어드는 기분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노후 자금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뭐 은행 예금이랑 연금 타고 그러죠. 특별한 건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사실 요즘은 은행만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분도 사장님 나이쯤 되시는데 작년에 제가 소개해드린 투자로 1년에 1억을 벌으셨어요.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1억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요즘은 해외 투자 상품이 워낙 좋아서요.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위험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은행에서 취급하는 외환 투자 상품이에요. 국가가 보증하는 거라 안전해요.
그때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저를 속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용실 원장이잖아요. 매일 보는 사이인데 뭘 바라고 저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원장님, 그런 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예전에 금융회사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때 인맥이 좀 있어서요. 제 고객분들 중에 믿을 만한 분들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사장님도 관심 있으시면 자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그럼 한번 봐는 게 나쁠 건 없죠.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미용실 원장님이 괜찮은 투자 상품 하나 소개해준대.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그런 거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꾼 많다잖아. 아니야. 원장님은 3년을 알고 지낸 사이야. 그리고 은행 상품이래. 안전한 거라고. 그래도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를 해. 여보, 우리 돈 은행에만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어떡하려고. 자식들한테 손 벌릴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신중하게 해. 그럼 당연하지. 며칠 뒤 원장님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이게 그 상품 설명서예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파일에는 온갖 그래프와 도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됐어요. 이게 뭔가 복잡하네요. 그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장님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건 미국 달러와 유로화를 이용한 외환 투자예요. 환율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죠. 환율이요? 네. 달러 값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요즘 미국 경제가 좋아서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달러가 떨어지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상품이 좋은 거예요. 손실 방어 장치가 있어요. 달러가 떨어져도 원금은 보장되거든요. 원금 보장이요? 네. 은행에서 보증하는 상품이라 안전해요.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돌려받으세요. 그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럼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요? 지난 3년간 평균 연 30%였어요. 1억을 넣으면 1년에 3천만 원 벌 수 있는 거죠. 30%요? 은행은 2%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요. 은행은 너무 낮아요. 요즘은 이런 외환 상품으로 다들 갈아타고 있어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3억을 넣으면 1년에 9천만 원. 그럼 저희 부부가 연금 안 타고도 살 수 있겠구나. 원장님,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 사장님,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상의해 보세요. 아니에요. 원장님이 나쁜 걸 권할 리 없잖아요. 믿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일단 소액으로 시작해 보세요. 1,000만 원 정도? 아니요. 저는 큰맘 먹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싶어요. 3억 넣으면 안 될까요?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억이요? 그건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괜찮아요. 어차피 은행에 놔둬도 이자 얼마 안 되는데 이왕이면 수익 좀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일주일 뒤 저는 은행에서 3억을 찾았습니다. 연금 해약금 1억 5천, 적금 해약금 8천, 예금 9천, 딱 3억 2천이었는데 생활비로 2천을 남겨두고 3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도 불안해했어요. 당신 정말 괜찮은 거야? 이거 우리 평생 모은 돈이야. 여보, 걱정 마.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라니까. 은행에서 보증하는 거래. 그래도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으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안 그래?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용실로 가서 원장님께 돈을 건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계좌로 송금했죠. 사장님,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1년만 기다리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네, 믿어요, 원장님. 매달 수익금 정산해서 알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참 가벼웠습니다. 3억이 5억이 되는 상상을 했거든요. 아내한테도 자랑스럽게 말했죠. 여보, 1년만 기다려봐. 우리 여행 다니면서 살 수 있어. 그래. 그랬으면 좋겠네. 첫 달이 지났습니다.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첫 달 수익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어요? 800만 원이요.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800만 원이요? 벌써요? 네. 이 추세면 1년에 1억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내한테 달려가서 말했죠. 여보, 한 달 만에 800만 원 벌었대. 정말? 그럼 그 돈 찾을 수 있어? 원장님한테 물어볼게.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원장님, 그 수익금 찾을 수 있나요? 지금은 안 돼요, 사장님. 1년 만기 상품이라 중간에 찾으면 위약금이 있어요. 1년만 기다리시면 원금이랑 수익금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1년은 금방이니까요. 두 번째 달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은 600만 원 나왔어요. 오, 좋네요. 세 번째 달에는 700만 원. 저는 매일 미용실에 가서 원장님과 수익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단골 손님들도 관심을 보이더군요. 사장님, 투자 잘하신다면서요? 아, 운이 좋았죠.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넷째 달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 수익은 어떻게 됐어요? 아, 사장님, 이번 달은 환율이 좀 떨어져서요. 수익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요?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일시적인 거예요. 다음 달엔 다시 오를 거예요. 그래도 원금은 괜찮죠? 당연하죠. 원금은 보장되는 상품이잖아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5번째 달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원장님, 혹시 무슨 문제 있나요? 아니에요, 사장님. 요즘 미용실이 바빠서요. 그럼 수익금은요? 이번 달도 좀. 환율이 안 좋아서요. 다음 달에 확인해 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도 눈치챘어요. 당신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야. 원장님이 바쁘다잖아. 그래도 3억이나 맡긴 사람한테 연락도 제대로 안 하는 게 말이 돼? 여보, 의심하지 마. 원장님 믿어. 하지만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달, 미용실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휴무라는 팻말만 붙어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여보, 원장님이 연락이 안 돼. 뭐? 그럼 미용실은? 문 닫혀 있어. 당신 그 사람 주소 알아? 몰라. 전화번호밖에 없어. 빨리 경찰서 가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신고를 하려는데 이미 민원실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저랑 같은 미용실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사장님도 당하셨어요? 예. 당신도요? 저는 2억 날렸어요. 저는 1억 5천. 모두 합쳐서 20명이 넘었습니다. 피해액만 총 40억.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혜진이라는 사람이 미용실 원장이 아니라
전문 투자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혜진은 이미 4년 전부터 같은 수법으로 여러 지역을 돌며 사기를 쳐왔습니다. 진짜 이름도 아니고요. 그럼 제 돈은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해외로 송금된 흔적이 있어요. 해외요? 네. 역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3억? 40년을 모은 돈.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어떻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아내는 하염없이 울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돈보다 무너진 건 자존심이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적 없었어요. 늘 조심하고 신중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당했습니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아들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보,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왜? 얘기해야지. 아니야. 창피해.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었다는 걸 애들이 알면. 그래도 부탁이야. 우리끼리 해결하자.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왜? 어머니가 전화하실 때마다 우시던데요.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무 일 없어. 아버지, 숨기지 마세요. 다 알아요. 뭘 안다는 거야? 아버지가 사기 당하신 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보호자 연락처로 제 번호가 있었나 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창피해서. 이 나이에 사기를 당했다는 게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은행 금리가 낮다고 더 벌고 싶어서. 아버지, 세상이 너무 교묘해진 거예요. 아버지 탓 아니에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70평생 아들 앞에서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 너희한테 물려줄 것도 없게 됐다. 아버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알아서 살아요. 그냥 건강하세요. 하지만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생활비 걱정하지 마세요. 안 돼.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괜찮아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둘째 아들도 그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형한테 들었어요. 미안해. 아버지, 왜 사과하세요? 나쁜 건 사기꾼이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어리석었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전문가들도 당하는 세상인데 아들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이혜진은 결국 해외에서 붙잡혔지만 돈은 거의 돌려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얼마 없어요. 국민연금과 아들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저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냥 체념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 건강한 게 다행이야. 미안해. 이제 그만 말해. 됐어. 저는 요즘 매일 산책을 합니다. 예전처럼 미용실은 안 가요. 당연히. 대신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죠. 거기서도 저랑 비슷한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나도 보이스피싱 당했어.
나는 아들 사칭 사기당했어. 나는 주식 사기. 모두 비슷한 처지였어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은 다시 모을 수 없을지 몰라도 가족은 남았다는 것. 아들들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래, 괜찮아. 생활비는 충분하세요? 응, 고맙다. 손주들도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여줘요. 할아버지,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오, 우리 손주 잘했네. 그럴 때면 돈이 전부는 아니구나 싶어요. 물론 후회됩니다. 매일매일 후회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후회하되 거기에 갇히지 않으려고. 돈은 잃었지만 삶은 계속되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의심하세요. 원금 보장이라는 말 믿지 마세요. 은행에서 보증한다는 말 확인하세요. 고수익이라는 말 경계하세요. 세상에 쉬운 돈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숨기지 마세요. 저는 창피해서 숨겼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처음부터 아들들과 상의했으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오늘도 저는 산책을 나갑니다. 통장에 8만 원밖에 없지만 다리는 아직 튼튼해요. 3억은 잃었지만 가족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비록 쉽지 않지만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쉽지 않지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용기를 줍니다.